야담과 옛날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옛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의 한 고을에 조숙하게 자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천석군의 아들과 혼례를 앞두고 있어서 동네는 한참 축제 분위기였지요. 두 사람은 안면은 없었지만 아버지끼리 훗날 사돈을 맺자고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동네 주막에서도 한동안 말들이 많았지요. 김씨네 여식은 아주 복을 타고났구먼. 어르신들끼리 그렇게 언약을 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게 말입니다. 신랑도 아주 성품이 훌륭하다던데 정말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지 뭐겠어요. 혼인이 있던 날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 마님이 된 여인은 수줍게 서방님을 쳐다보았지요. 서방님 역시 곱디고 온 여인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는 여인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숙이고 있었지요. 부인,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겠소. 여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난해에 혹시 물을 청하던 선비를 기억하시오. 여인은 수줍기도 하였지만 남자와의 하룻밤이 처음이다 보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답니다. 그럼 혹시 물에 버들잎을 띄워서 주셨던 일을 기억하시오. 그제야 여인은 놀라서 입을 열었습니다. 설마 그분이 서방님이셨단 말입니까? 그렇소. 사실 아버지끼리 사돈을 맺자고 약속을 한 것은 내가 매일 재촉을 했기 때문이오. 그날 이후로 부인 얼굴이 자꾸 아른거려서 글 공부도 되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연이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여인은 창피해서 웃기만 하였습니다. 모두 저희 업보이니 탓하시려거든 아버님 말고 저를 탓하시오. 그렇게 서방님은 여인의 옷 저고리를 하나씩 벗어주었답니다. 여인은 남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으니 온몸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지요. 서방님 역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고 뜨거운 온기가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동네 친구들끼리 가지밭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지밭에 가야 남종네의 맛을 알 수 있다나요. 처음에는 왜 가지밭에 가는지 몰랐는데 신음소리를 듣고서야 알 수 있었지요. 너희들 자꾸 가지를 밀어 넣으면 아프지 않아?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자꾸 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지 말고 너도 해봐. 친구들은 좋아서 밤새 가지를 가지고 놀았고 동네에서는 신음소리 때문에 처녀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소문도 돌았답니다. 여인은 이제 서방님이 생겼으니 가지밭에 갈 필요가 없겠네요. 큰 것이 들어왔을 때 여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좋아했던 왕가지만한 크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인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얼마 가지 않아 거기에서 뜨거운 옹달샘이 흐른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한참 왕가지의 맛을 느끼고 있는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보게 좀 나와보시게. 벌떡 일어난 서방님은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지요.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일이람. 서방님은 어쩔 수 없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아니, 형님이 아니십니까? 갑자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아오,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떠날 채비를 해야겠네. 아버님이 그만 돌아가셨지 뭔가. 여인과 서방님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리는 경사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서방님은 결국 초상을 치르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인은 친정으로 돌아와서 배를 짜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인이 배를 짜다가 졸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밖에서 여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여인은 졸린 눈을 비비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아버님이 아니십니까? 분명 시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귀신이라도 나타난 것일까요? 아가야, 곧 내 아들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혹시라도 너의 몸을 원한다고 하면 절대 피해서는 아니 된다. 아버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상중에 어찌 몸을 서로 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가야, 네 아들이 안고 싶다고 하면 꼭 품에 안기거라.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적어서 문서로 남겨야 한다. 아버님, 그러한 것을 어찌 문서로 남기란 말씀입니까? 부끄럽게 들린다는 거 안다. 하지만 꼭 그래야 한다.
그리고 아가야, 너의 좌측 젖꼭지 아래에 검은 점이 있다는 것까지 상세히 적어두도록 하거라. 아니, 아버님. 아가야, 잊지 말거라. 내 말을 꼭 명심해야 한다. 여인이 눈을 떴을 때는 방안이었습니다. 배를 짜다가 졸음이 왔고 시아버지가 나오는 꿈을 꾼 것이었지요. 정말 희한한 꿈이었어. 아버님이 진짜 내 앞에 나타난 것 같았단 말이야. 다음 날 아침에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혀를 차는 것이었습니다. 천석군 아들하고 혼인한다더니 이게 대관절 무슨 일이란 말이냐. 세상 일이라는 거 정말 모른다니까. 주막에 가서 술이나 마셔야겠다. 행인의 말을 들은 여인의 어머니도 근심이 많아 보였지요. 시집가는 첫날에 상을 치르게 생겼으니 시아버지를 잡아먹은 계집이라는 소문이 돌 수 있었으니까요. 얘야, 마음 단단히 먹거라.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천석군 아들의 부인이 된 몸이야. 잊지 말도록 하거라.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얘가 세상 만사를 모르는구나. 이참에 재산을 뺏으려드는 놈들이 꼭 있다, 이 말이다. 앞으로 뒤통수에도 눈을 달고 살아야 할 것이야. 어머니도 참. 그리고 그날 밤에 서방님이 찾아왔습니다. 장지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부인이 보고 싶어 달려온 것이었지요. 여인은 서방님을 보고 얼굴이 새빨개지는 것이었습니다. 여인 역시 서방님과의 그날 밤을 잊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이보게, 이 늦은 밤에 어쩐 일인가? 선상 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혼인을 한 새 신랑인데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창피해서 고개를 돌리고 말았지요. 부인, 그동안 고생 많았소. 선산에 다녀오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터이니 염려 마시오. 여인은 서방님에게 줄 밥상을 챙기다가 시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보통 꿈속에서 들리는 말은 어렴풋하지만 시아버지가 강조한 그 말은 너무 명료하였지요. 저기 황신의 소라도 잡아올 테니 잠깐만 기다리게. 아닙니다, 어머님. 오늘은 이 사람과 못다한 이야기를 하다 돌아갈 터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서방님은 얼굴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인이 따르는 술을 한 잔 마셨더니 몸이 금세 달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상중에 술을 마시는 것도 이상했지만 서로 몸을 탐하는 건 더 잘못된 일이었지요. 여인은 잘 알면서도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와락 품에 안겼답니다. 서방님은 부인이 몸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쩌나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니 기분이 묘한 것이었습니다. 여인도 서방님을 원한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왕가지의 맛을 제대로 알고 싶었지요. 혀에서 느껴지는 미각은 없었지만 아주 뜨거운 열기가 몸 안으로 흡수되는 것 같아 미치는 줄 알았답니다. 또 뜨거운 옹달샘까지 보게 된 두 사람은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부인, 이제 선산으로 가봐야겠소. 곧 돌아올 터이니 염려 마시오. 그때 여인이 서방님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서방님, 떠나시기 전에 문서 하나를 써주셔요. 문서라고 하셨소. 서방님이 저와 보낸 이날을 날짜와 시간까지 적어주셔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오? 연유는 묻지 마시고 장지를 보러 다니던 중에 부인과 함께한 날을 문서로 남겨주십시오. 그러자 서방님은 쾌활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은 늘 부인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이었지요. 잠자리를 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달라니 서방님은 모처럼 부인 덕분에 흥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옳거니, 그러니까 부인과의 밤일을 문서로 남기라 이 말이지요. 여인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답니다. 부인이 절 놀리는 것 같아서 저 역시 한번 농을 해본 것이요. 조금 당혹스럽긴 하지만 재미는 있을 것 같소. 그렇게 서방님은 날짜와 시간을 문서에 적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부인.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제 가슴, 좌측 젖꼭지 아래에 검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적어주시지요. 서방님은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요구였지만 서방님은 또 한 번 쾌활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내가 지금까지 글 공부만 하면서 살았는데 부인 덕분에 새로운 낙이 생길 것 같소. 서방님은 또 한 번 부인을 끌어안을 기세였답니다. 그것이 또 왕가지처럼 벌떡 일어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
이 문서에다 적으면 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서방님. 저는 목을 좀 축일 것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방님은 문서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또 한 번 여인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사, 서방 없는 과부는 참을 수 있어도 가난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야. 천석군 며느리가 이렇게 배만 짜고 있으면 어쩌냐. 어머니, 이제 좀 그만하셔요. 그런데 주막에서 매일 떠들던 그 행인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보시게 정말 이게 대관절 무슨 일이란 말인가?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겐가? 사돈 댁에서 기별도 없었는가? 그쪽 사위 말입니다. 선산에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서 저 세상 갔다 이 말이오. 여인은 충격을 받고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며칠 전에 뜨거운 밤을 보낸 서방님이 갑자기 비명행사라니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얘야, 얼른 사돈댁에 들어가거라. 어여 가서 수절하겠다고 말하라 이 말이야. 어머니는 어떻게든 천석군 며느리가 되라는 뜻이었지만 수절이 이치에 맞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로 서방님의 어머니였지요. 천석군이 얼마 전에 집에 들인 첩실이었습니다. 신방도 차리지 않았는데 무슨 수절 타령인가. 아버님께서 훗날 사돈을 맺자고 한 언약을 모르십니까? 여인은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포근한 인상의 시아버지와 밤일 잘했던 서방님 모두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으니까요. 혼인 첫날부터 상을 치르게 하더니 이제는 서방까지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구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첫날 밤을 보냈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때 여인의 머릿속에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이런 일에 대비해서 시아버지가 문서로 남기라고 한 것일까요? 이게 무엇인가? 서방님은 장지를 알아보시던 중에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방님 품에 안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서를 받아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대관절 이런 것도 문서로 남긴단 말이냐? 그때 옆에 있던 청지기가 문서를 건네받아서 읽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도련님의 필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청지기는 여인을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겁이 나서 청지기의 눈을 피하는 것이었지요. 시어머니도 일이 틀어진 사람처럼 쓴웃음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를 또 누가 알고 있는가? 그것은 왜 물으십니까? 어허, 내가 자네의 시모일세. 그런 것도 묻지 못한단 말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청지기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기별을 보낼 터이니 잠시 친정에 가 있도록 하게. 여인은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서방님의 형님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재수 씨,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주버니가 아니십니까? 이야기는 전에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것을 문서로 남길 생각을 했습니까? 그 문서가 없었으면 천석군 며느리는 될 수가 없었지요. 3대 장손의 며느리가 되는 일이 쉽지 않네요. 여인은 시어머니와의 일을 모두 전해주었지요. 아니, 문서를 보고도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다고요? 이것은 분명히 재수 씨한테 재산 물려주기 싫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여인은 시어머니와 청지기의 기분 나쁜 교감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지요. 재수 씨, 그 문서를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집이 텅텅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 불효가 땅 문서 가지고 사라진 것이야. 청지기 고놈도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하던데. 역시 그 연놈들이 우리 사돈 양반하고 착한 사위를 해친 것이 분명해. 여인은 기운이 빠져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후에도 아주버니는 자주 찾아왔지요. 재수 씨, 이게 다 제 탓입니다. 감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버니가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재수 씨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집 가문을 위해서라도 그놈들을 꼭 찾아야지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인이 서방님의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기쁜 일이었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날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잠을 자던 여인의 귓가에 아이의 선명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이라고 소리를 지르셔요. 지금 바로 지르셔요. 여인은 놀라서 얼떨결에 도둑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을 떠보니 방문 뒤로 시커먼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둑이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겁이 나서 도망친 것이었지요. 다음 날 어머니는 신기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조금만 늦게 도둑이라고 말 안 했으면 큰일 치를 뻔했다. 그렇게 소리쳐준 덕분에 동네 사람들이 다 깨서 쫓아왔다는 거 아니냐. 수상한 녀석이 있어서 뒤쫓았는데 결국 놓쳤다고 하더구나. 여인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청지기가 문서를 노리는 것일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여인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워낙 우렁차서 재상이 될 제목이라는 얘기까지 돌았지요. 김신의 여식이 참 안 됐지만 그래도 저렇게 건강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모는 아직도 소식이 없지요? 안 그래도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시모를 모시는 청지기를 봤다는 말이 있어. 세상에나 그놈이 왜 김신의 여식 주변을 어슬렁거린단 말이오? 그거야 천석군 아들이 남긴 문서 때문이 아니겠소. 기회만 되면 그거 훔치려고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라도 눈 크게 뜨고 지켜보자고요. 당연히 그래야지. 여인은 우연한 기회로 소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다니면서 계속 시어머니를 찾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와 청지기의 생김새까지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떠들던 얘기처럼 청지기가 나타났습니다. 청지기가 몰래 여인을 훔쳐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금을 둘러보던 여인이 피로가 쌓이면서 졸음이 오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꿀잠을 자고 있는데 귓가에 아이의 선명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냇가로 가주셔요. 제발 냇가로 가주셔요. 여인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뭔가에 홀린 것처럼 바로 냇가로 뛰어가는 것이었지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평소에 빨래를 하던 냇가로 발길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냇가로 가보았더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들이 강물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인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잠시 졸음이 온 사이에 갓난아기인 아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갓난아기를 안고 가는 사내를 목격한 것이었지요. 급하게 뒤쫓았지만 사내가 강가에 아들을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절할 뻔했지만 겨우 힘을 내서 강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갓난아기가 나뭇가지에 하나둘씩 걸리면서 큰 충격 없이 강가에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보고도 믿기지 않아서 그대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여인도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강물을 타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냇가로 바로 뛰어가지 않았다면 아들은 그대로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날 밤에 어머니는 여전히 신기해서 손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부처님이 구해주신 게냐? 아니면 하늘나라에 계신 내 서방님이 구해주신 게냐? 누가 구했으면 어때요? 이렇게 제 아들이 멀쩡히 살아 돌아왔으니 된 거죠. 여인의 아들은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도 상처 하나 없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여인은 시어머니 찾는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아들을 강가로 던진 사내가 청지기가 분명한 것 같은데 괜히 건드리면 더 큰 화를 부를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여인의 귓가에 또 아이의 선명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은장도를 꼭 품에 숨기세요. 은장도가 지켜드릴 거예요. 여인은 놀라서 깨어났답니다.
안 그래도 몸은 스스로 지켜야 된다면서 시장 상인이 줬던 은장도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또 뭔가에 홀린 것처럼 서랍 안에서 은장도를 꺼냈답니다. 그리고 은장도를 품에 숨기고 조심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누군가 방문 뒤로 나타났습니다. 시커먼 그림자의 여인은 눈을 크게 떴다가 감았습니다. 사내가 방심한 틈을 타서 은장도를 꺼내려는 것이었지요. 여인은 너무 무서워서 식은땀이 흘렀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냉큼 은장도를 꺼내서 사내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여인은 드디어 청지기의 그 고약한 인상을 다시 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인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아주버니였습니다. 아니, 아주버니가 대체 왜 여기에? 고얀 것. 감히 이딴 것으로 나에게 생채기를 내다니. 여인은 찌른다고 했지만 서툰 손짓 때문에 긁힌 상처만 내고 말았지요. 말씀하십시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아주버니가 대체 왜 여기에? 여인은 아주버니가 대답하지도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니의 계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지요. 사실 시아버지와 서방님을 해친 사람은 아주버니였습니다. 아주버니는 어릴 때부터 똑똑한 동생 때문에 시샘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동생만 챙기는 것 같았지요. 그러면서 자신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못난 자식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해친 아주버니는 뜻밖의 난관과 맞닥뜨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동생이 남긴 문서였지요. 나는 늘 외톨이처럼 지내서 너희들의 그 잘난 사랑 따위는 알 바가 아니다. 그저 그 재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아버님과 서방님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왜 저와 아들을 해치시려는 겁니까? 10년을 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런데 내년이 갑자기 문서를 들고 나타날 줄이야. 이제 내 모자만 사라지면 된다. 아주버니, 문서를 드릴 터이니 제 아들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아주버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건네주었지요. 하지만 이미 야욕에 가득한 아주버니는 여인의 뜻대로 할 마음이 없었답니다. 이 약만 들이켜면 편안히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약의 흔적이 몸속에서 사라지니 얼마나 좋냐. 관가에 데려가서 조사해봤자 살해 흔적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니라. 여인은 시아버지와 서방님도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니 제발. 그때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의 청직이었습니다. 너 이놈? 이때를 기다렸다. 무엇이라? 어찌 내 놈이. 청기지 뒤로는 동네 사람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여인이 최근 생명의 위협에 느끼자 다들 신경을 곤두서고 지켜주고 있던 것이었지요. 청지기는 긴 말 필요 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주버니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지요. 여인은 얼른 아들부터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인이 있는 곳은 바로 시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여인의 아들은 이제 아장아장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컸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하구나. 그 문서 덕분에 이렇게 가문을 이을 수가 있지 않았느냐. 어머님을 그동안 오해한 제가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종적을 감춘 것도 전부 아주버니의 계략을 감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니. 그러자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의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청지기뿐만 아니라 주막에서 늘 떠들던 주모와 행인도 있었지요. 주모와 행인이 아주버니의 행보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보고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찌 문서를 남겨놓을 생각을 했느냐. 이런 일에 대비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해서 말이다. 저는 다만 꿈속에서 나오신 아버님 분부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부터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구나. 이 모든 것이 그 양반의 보살핌 덕분이었구나. 가문의 대가 끊길까 정말 노심초사하였는데 말이야. 나 역시 그 양반이 꿈속에서 나왔단다. 재산을 가지고 얼른 종적을 감추라고 말이야. 그럼 어머님도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하신 겁니까? 시어머니는 포근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슴 좌측 젖꼭지 밑에 검은 점까지 적어 놓으라고 하였지요. 조정에서는 필적이 같다는 이유로는 문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든 필적을 따라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여전히 천석군의 재산을 탐내는 자들도 많은 것이었지요. 여인은 사실 많이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가슴 좌측 젖꼭지 밑에 검은 점까지 문서로 남기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문서를 열어보면 검은 점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잠을 자던 중에 또 한 번 아이의 선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롱 뒤를 살펴보셔요. 원하시는 답이 있을 거예요. 여인은 청소도 할 겸 모처럼 장롱을 들었는데 그 뒤로 여인의 가슴 그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여인이 목을 축일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한 사이에 서방님이 그린 것이었지요. 그림을 그리면서 서방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 사랑하오. 부인처럼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은 본 적이 없소. 내가 선산에 다녀온 뒤에 꼭 부인을 놀래줄 터이니 두고 보시오. 부인은 아무래도 얼마나 자신이 아름다운지 모르는 것 같소.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이 걸을 때가 되자 말도 트이기 시작하였는데 그 목소리가 바로 여인을 구해줬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냇가에서 뛰놀고 싶어요. 여인은 설마 했는데 자신을 구해준 목소리가 아들이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할 때마다 여인은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여인을 구해준 이 이야기는 장손을 지켰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한 고을에 송덕비를 세웠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풍파에 사라져서 흔적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사랑과 감사에 굶주린 사람이 빵에 굶주린 사람보다 더 많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방님은 아버지에게 재촉해 사돈을 맺자고 약속했고 여인과의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다 사랑에 굶주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인은 시아버지가 문서로 남기라고 했을 때 그동안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직 장성하지 않은 아들이 도와주면서 위기를 빠져나갔지요. 그 감사한 마음이 커지면서 지금의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닐까요? 야담과 옛날 이야기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